시작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입니다. 첫 번째가 2차 방정식을 할 거고요. 두 번째가 판별식을 할 거고요. 세 번째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총 큰 틀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보자.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 자, 어떤 형태를 2차 방정식이라 합니까? 라고 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꼴 제로입니다. 요 무슨 방정식? 2차이요. 아우, 정말 잘 배웠네. 기깔난다. 누구한테 배웠노? 자, 그래서 이렇게 된과 동시에 이제 얘를 뭐라 부른다고? 2차 방정식이라 한다. 자, 미지수. 아이고야. 미지수 x의 최고차가 몇 차인 방정식? 2차인 방정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 합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 뭐였지? 참이 되는 x값을 구한다다.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저 식에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한다. 이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고, 참이 되는 x값,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렀지? 근 또는 뭐라 불렀다고? 해. 방정식의 근 또는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와. 요새 또 어디에 웃음 포인트가 있노? 별로 궁금한데. 와 웃는데. 여기서 웃음 포인트가 뭐야? 내 빼고 다 아는 눈빛인데? 뭐지? 어씨, 내만 약간 완전 약간 소외된 느낌인데? 어? 뭐라고? 어디서 이거 웃음이 나오노? 친애하는? 친애하는 참이 되는인데? 아이씨. 이게 없어지면, 우리 예전 각하님, 아이고, 싫습니다. 와, 사월 이런 쪽에서는 거의 뭐 1등급 수준이네, 니. 와. 자, 저 개토레이 저거 진짜 물보다 흡수가 빠른 시기 저거. 자, 봅시다. 그래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참이 되는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한다. 맞지? 자,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서 몇 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2차 방정식 풀이. 자,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당연히 어디에 뭘 하려고 덤벼드는 거지? 우리 앞에 배웠던 단어 뭐였지? 그렇죠. 인수분해를 이용하여 A 곱하기 B가 0입니다. 꼴을 이용할 겁니다. A 곱하기 B가 0이다. 즉, 얘들아, 곱셈에서 0이 되기 위해서는 쌤이 얘기하자. 적어도 하나는 뭐 해야 된다 했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또는 B가 0이다. 이런 형태를 이용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할 거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입니다. 자, 근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을, 공통수학 고등과정을 배우면서 지금 뭐가 생겨버렸냐면 수가 확장이 돼버린 거야. 원래는 우리가 레알 넘버 실수까지만 배웠는데 지금 어디까지 배운 거지? 복소수, 허수까지 배워버렸단 말이야. 즉, 수가 더 확장되면과 동시에 우리가 써야 될 식 또는 연산 법칙들이 제한이 걸리기 시작을 한다.
괜찮지? 자, 그래서 근의 공식입니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꼴 제로입니다. 이때 근의 당연히 2차 방식과 a는 뭐가 아닙니다요? 0이 아닐 때요. 이때 근의 공식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중3 때 열심히 했어요. x는 어떻게 된다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근의 공식이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큰일 난다. 알겠지? 자,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했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 이때 전제는 A, B, C가 반드시 어떤 수여야 된다고? 실수일 때입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허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개수가 허수가 되면 얘들아, 개수가 허수가 된과 동시에 이 식 구조 자체가 무슨 수로 바뀐 거지? i가 나왔어. 그러면 식 자체가 무슨 수로 바뀐 거지? 복소수까지 확장이 됐단 말이야. 선생님이 복소수 나오면 제일 먼저 하라 했다. 뭐 하라 했지? 그렇지. 무슨 부분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얘들아, 복소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어. 뭐가 0이고 실수 부분이 0이고 동시에 허수 부분도 0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근의 공식은 전제가 뭐였다? 개수가 반드시 무슨 수? 실수. 개수가 미스테이크여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근의 공식에 의하여 우리가 이제 2차 방식을 풀 수 있을 건데,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때 옛날에는 이 루트 안에 있는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 불렀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 불렀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합시다. 자, 이제 챕터 2 판별식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근을 판별해 준다. 이게 근이 두 개냐, 한 개냐, 빵개냐 이런 걸 판별하는 것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하고, 루트 안에 있는 어떤 형태,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이 녀석을 우리 디스크리먼트의 척을 잘 따서 d.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썼다.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3 때는 판별식이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근이랬다.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이야기했다. 맞니? 판별식이 0이면 무슨 식? 완전 제곱식 무슨 근? 중근. 나올 때마다 또 물어본다. 우리 중근님의 호가 뭐고? 아우, 좋았어. 좀 외워라. 그분이 있기에 너희들이 지금 준모야. 그래서 네 이름이 준모지. 아차 했으면 야마모토 이래 될 뻔했다 진짜. 야마모토 쿠 이래갖고 막 스고이신 이래갖고 막 큰일 날 뻔했다. 뭐야 뭐라 해야 되나 가만. 박 가야로 야나씨가 이씨 이름을 박이야. 좀 박이야 가야로 있다고 한대. 그럼 야 가야로야, 빠가야로야. 뭐라 해라. 인격에 모독을 당했다고 신고해라. 와, 씨. 까먹었다. 자, 가자. 그래서 다시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이 녀석은 뭐가 된다고? 해가 있다 없다? 해가 없다라고 했다. 왜? 이때는 우리가 수를 어디까지 배웠기 때문에 실수까지 배웠습니다. 맞니? 실수까지 배웠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 왜? 제곱에서 음수가 되는 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수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1학년이 되었어요. 자, 수가 이제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야?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면서 허수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루트 안에 음수가 돼도 된다 안 된다? D야. 되잖아. 맞지? 그 말은 즉슨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할 해가 안 존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반드시 해가 존재해.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한다. 자, 이제부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얘는 지금부터 뭐? 아니, 저게 뭔지 모르겠어.
높을 고 아니에요? 고1 때. 아, 미안하다. 미안해. 야, 너 미안해. 뭐 이거는 괜찮다, 아마. 이거는 괜찮나? 잠깐만. 잠깐만. 이제 스펠링 쓰러 가네. 이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씨. 이건 이제 읽을 수 있나? 아, 괜찮겠나? 아, 이제 괜찮나, 이거, 이제는. 아, 미안해. 아, 중국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고1 때 담았자. 고1 때. 미안해, 형아, 잘못했다. 아, 이것도 몰랐겠네, 그러면? 아, 이것도 몰랐겠네. 미안해. 아, 형아가 진짜. 맞지? 미안해, 형아, 진짜 잘못했다. 다음부터 이런 짓 안 할게. 알겠지? 우리 저 세종대왕님의,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대. 그래서 지금부터 이 녀석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이야기한다. 무슨 근? 실수의 해라고 해서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랍니다. 자, 판별식이 0이면 얘는 똑같습니다. 무슨 근? 중근입니다.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대. 그럼 루트 안에 무슨 수가 된 거다 말인 거지? 음수가 무슨 수가 된 거야? 무슨 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무슨 수? 허수라고 해야 되지. 복소수는 실수, 복소수, 허수 다 합쳐서 복소수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루트 안에 음수가 됐다. 무슨 수가 된 거라고? 하면은 뭐라 부르는 데까? 서로 다른 두 무슨 근? 허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니? 자, 그래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중근이다. 중근이다. 무슨 식이다? 그렇죠.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두면 되겠다. 요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판별식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근과 계수입니다. 자, 세 번째 근과 계수입니다. 자, 근과 계수 뭡니까? 일단은 목적이 있다. 목적. 근과 계수를 하는 목적. 자, 근과 계수를 하는 목적은 굳이 반드시 근을 구하지 않고 두 근의 관계식 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 두 근의 관계식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해라. A 더하기 B를 구하라 했어. A 구하고 B 구하고 둘이 더해도 되지만 내가 어떤 식의 변형에 의하여 A 더하기 B를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A, B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녀석을 배우는 목적은 이 후자다. 각각의 근을 몰라도 난 두 근의 합 또는 곱 또는 뭐 이런 형태들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식에서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이다. 자, 그럼 결과치 적고 증명합시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제로입니다. 당연히 A는 뭐가 아니고요. 0이 아닐 때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자, 1번 두 근의 합이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두면 되겠다. 괜찮나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이다. A분의 C 이렇게 두면 되겠다. 세 번째, 두 근의 차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면 되겠지. 이 녀석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식은 반드시 외우세요. 자,
자, 그럼 왜 그런지 증명합시다. It's 증명 타임. 자, 증명합시다. 자, 뭔 말이냐? 우리가 어떠한 두 방정식 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였단 말은 이 녀석은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겠지.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않았을까? 최고정계수 a에 대하여. 요가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양변을 a로 나누어요. a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a가 뭐가 아니기 때문이야? 0이 아니다. 얘들아, 이런 확정이 없으면 문자 아무 때나 나누면 안 된다. 수학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고 무식한 짓이고 정말 생각 없는 짓이 뭐라고? 그냥 생각 없이 문자로 나누는 거다. 왜? 수학적 정의에 위배되는 값이 있단 말이야. 누구? 0이라는 애가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자, 그래서 양변을 나는 A로 나눌 수가 있어. 전제 조건은 뭐라고? 2차 방식이기 때문에 A는 절대 0이 아닙니다.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A로 나눕시다. 자, A로 나누니까 왼쪽식 그대로 적을게요. 왼쪽식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 A 약분하고 오른쪽 거 와리가리 치자. 전개합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다. 왼쪽과 오른쪽은 어떤 식? 같은 식. 즉 다른 말로 바꾸자. 미정계수 판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가 계수 비교, 두 번째가 수치 대입. 근데 계수 비교를 하면 되겠네. 누구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네. 두 번째가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쪽 넘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진짜. 자, 그래서 근거와 계수 관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자, 그럼 세 번째 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두면 되겠다. 어떻게 되나요?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되는 거.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식 집어넣읍시다. 그럼 집어넣으니까 제곱하니까 a의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얼마? 4c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a제곱 이렇게 곱하자. 통분되네. 그래서 a제곱분의 얼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c에 4ac라 쓰면 되는 거고. 그렇지? 너가 제곱이니까 내가 아까 저 녀석을 이렇게 했다. 두근에 뭐라 불렀지? 차라 불렀다. 차는 큰 거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네. 루트만 씌우는데 얘는 제곱이니까 뭐 달고 나가면 돼? 절대값 달고 나가시면 되고요. 얘는 그대로 있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3번씩 반드시 외우세요. 3번씩은 책이 없을 거다. 그래도 반드시 외워라. 그냥. 자, 그리고 근거와 계수 관계. 그 두 번째입니다. 이제 켤레근이라 부른다. 무슨 근? 켤레근. 자, 얘들아, 쌤이 이야기했잖아.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공식이라든지 무엇을 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있다 했다. 뭐라 했지? 공식 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지? 그렇지. 조건이야. 전제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야. 자, 항상 얘들아, 뭐든지 외울 때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전제 또는 조건. 개 중요하다. 왜? 그 전제나 그 조건에서만 우리가 써야 될 도구들이 허용이 된단 말이야. 아닌 것은 우리가 쓸 도구들을 그때 쓰면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간다. 자,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입니다. a는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한 근이 p 플러스 루트 q이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될 거다? p 마이너스 루트 q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왜? 이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얘들아,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무슨 공식에서 나온 거야? 근해 공식. 근해 공식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지? 일단 실수해야 된다. 맞지?
실수해야 된다. 맞지? 자, 그럼 근의 공식에서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근의 공식을 내가 쌤이 적을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얘들아, 이런 상황이 만족하려고 하면 p가 될 수는 반드시 마이너스 b 있는 자리다. 맞지? 마이너스 b는 반드시 어떤 수여야 된단 말이야? 유리수여야 돼. 왜? 얘가 무리수면 너 안에 게 제곱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수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수가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있는 자리가 루트가 아니라 유리수가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리고 루트가 붙은 자리는 b일 수도 있다란 말이잖아. 그럼 b는 루트는 고정이야. 그리고 이 녀석이 무슨 수가 돼버리면 제곱수가 돼버리면 망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진짜? 자,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반드시 A, B, C가 어떤 수여야 된다고? 유리수여야 된다. 무슨 수? A, B, C가 개수가 어떤 수일 때? 유리수일 때 이렇게 켤레에 무슨 근을 가질 수 있다고? 무리수의 근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진짜? 자, 그럼 다시 간다. 요번에는 얘들 아까 얘기했죠. 수가 확장됐기 때문에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근이 요번에는 한 근이 P 플러스 QI이면 나머지 한 근은 P 마이너스 QI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전제가 없잖냐. 전제는 뭐라고? 얘들아, i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오려면은 여기 있는 자리가 음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다른데 i 붙으면 돼, 안 돼? 그럼 b 있는 자리에 i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얘의 전제는 뭐라고? a, b, c가 어떤 수여야 된다고? i 붙으면 안 된다면서. 실수 조건일 때만 이런 켤레에 무슨 허근을 가질 수가 있고,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켤레에 무슨 근을 가질 수가 있다고? 무리근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전제가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그냥 문제에서 갑자기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한 근을 3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면 안 돼. 조건을 봐야 된단 말이야. 개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만 봐야 돼. 만약 개수가 유리수한 조건이 없어. 그럼 짜롭다. 그냥 대입을 해야 돼, 그 근을.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진짜? 자, 그래서 전제 조건이다. 켤레근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 개수가 유리수면 켤레에 무슨 근을 가진다고? 무리근을 가집니다. 개수가 무슨 수라면? 실수이면 켤레에 무슨 근을 가진다고? 허근을 가져. 자, 그럼 개수가 실수야. 개수가 실수인데 이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i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i다. 쏘리. 개수가 실수야.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다. 알 수 없는 거다.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개수가 유리수야.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자, 개수가 유리수다. 한 근이 1 플러스 i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다. 참, 거짓? 참이지. 쌤, 실수라면서요. 야, 유리수가 실수잖아. 무리수도 실수지. 유리수, 무리수 다 합쳐서 실수인데. 자, 수책 했잖아. 복소수가 실수와 무슨 수? 허수. 실수 안에 누구 있다고?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개수와 유리수라도 켤레 허근 가질 수 있다, 없다? 가질 수 있어. 왜? 유리수가 곧 실수잖아. 그냥. 그래서 전제 중요하다. 잊어버리지 마. 그냥. 정말, 참말, 레알리.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끝!